네, 교육과정 편제와 이제 수강학생 편성 두 번째인데요. 이제 교육과정은 편성해 놨으니까 이제 그 편성에 맞춰서 학생들을 배치해야 되겠죠. 그런데 배치하기 전에 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를 해야 되냐? 강의실을 관리해 줘야죠. 강의실 관리.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공동교육과정 아이들이 왔을 때 얘들이 어디서 수업 받을 거냐라고 했을 때 뭐 그냥 1학년 일반 교실에서 받겠다. 2학년 2반 교실에서 받겠다. 그럼 뭐 굳이 강의실을 안 만들어도 됩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학교 교육에서도 그냥 물리적인 반에서만 가르치시면 강의실 관리를 따로 필요 없는데 뭐 체육실에서 수업을 한다. 과학실에서 수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과학실을 강의실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내 자료에서는 뭐 그냥 별도의 강의실에서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강의실을 좀 등록을 해보는 걸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확률과 통계 과목은 수학실에서 하고 영미문학 읽기는 영어실, 교육학은 교양실에서 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해놨는데요. 한번 이거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과목은 수학실. 그러면 자 이거 A 학교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교육과정이 이렇게 보이세요, 그렇죠? 교육과정 메뉴에 여기서는 지금 뭘 할 거냐면 과목 개설 관리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강의실 관리라고 있죠. 강의실 관리 클릭하시고 추가하신 다음에 조회를 먼저 해야 하고 추가를 하시죠. 조회 먼저 추가한 다음에 추가하고 주간 뭐 강의실 코드 강의실명은 수학실 수학실이었죠. 정렬 순서는 여기서 이제 뭐 정렬 순서가 이렇게 할 텐데 뭐 9번째 하겠다. 그럼 뭐 9번 제일 밑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명이랑 반코드는 집어넣지 않습니다. 저장. 네. 그리고 뭐 영어실, 교양실 있네요. 추가, 주간에 강의, 영어실, 그 다음에 10번째로 저장하겠다. 그 다음 추가해서 이번에도 주간, 그 다음에 이번엔 교양실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정렬 순서는 11번째 하겠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자, 그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학실, 영어실, 교양실이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의실 관리를 보고 계십니다. 강의실 코드는 자동으로 증가하며 발언 코드와 반명은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해놨어요. 자, 그럼 이제 강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강의실을 만들었으면 이 실제로 아이들을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 배치 과정이 바로 이 일반 과목 관리의 과목 개설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과목과 담임, 교과 담임을 매칭을 하고 그리고 그 매칭을 토대로 해서 학생을 매칭을 하겠죠. 근데 이때 학생을 매칭을 할 때 그냥 본교생이면 그냥 반 번호만 지정했는데 타교생까지 등록을 한다라는 게 바로 이제 공동교육과정에서는 좀 다른 점이겠죠. 시작해 보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확률과 통계는 이렇게 뭐 비교의 도공동 라교육이 듣고요. 영미문학 읽기는 모랑꽃 박소리 듣습니다. 교육학은 1학기에 나 항상 신유술이 듣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확률과 통계 수학실에 등록하는 거네요. 확률과 통계.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일반 과목 관리로 갑니다. 일반 과목 관리로 가서요. 예. 이게 1학년이거든요. 이게 1학년 아이들이죠. 그럼 1학년에다가 1학기입니다. 여전히 1학기고요. 예.
조회를 하고 과목 개설을 하겠습니다. 자, 해당 지도교사 선택, 그 다음에 과목 선택, 어디서 수업할 거냐? 예, 수학실에서 수업할 겁니다. 저장. 이 절차는 뭐 다른 일반 과목 지정하듯이 그렇게 지정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예, 나의 권한 관리에서 교무자료 권한 승인 관리에서 승인 완료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교과목만 매칭을 했으면 자연스럽게 권한이 부여가 됐는데, 예, 2년 전부터인가 요 메뉴가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네. 그리고 닫아주고요. 자, 그러면 개설 강좌 이렇게 보일 테고, 수강생 편성으로 가서, 네. 수학실에 지금 누굴 집어넣을 거냐면, 본교생이면 1학년 1반 1번과 3번을 집어넣을 겁니다. 1번과 3번. 그러면 1학년 1번과 3번을 넣고요. 그 다음에 타교생의 위탁반 1번, 2번. 예, 이 두 학생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죠. 자, 그럼 저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자, 그러면 참고 삼아 교과목 권한 어떻게 줍니까? 기본 메뉴에 가서요. 이 기본 메뉴에서 누가 해야 되냐면 지금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서 제가 편성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권한관리에 가서 교무자료 승인관리, 권한 승인관리 메뉴에서 봤을 때 뜨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사람한테 매칭을 시켜준 사람. 교과목과 교과를 매칭을 시켜준 그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는 분이 뜨는 거예요. 여기는 없다 그러죠? 근데 교과목을 탭하면 이렇게 확률과 통계, 수학실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선택하고 승인 요청. 그러면 결제자를 지정하고요. 닫기 합니다. 보통은 사당 결제 또는 뭐 학교장 감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결제 라인이에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테스트 써보니까 가능하다라고 뜨고요. 자, 미결에 가서 얘를 조회해서 얘를 선택 결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결은 이제 더 이상 없고요. 업무 메뉴에 가겠습니다. 업무 메뉴에 가서 이제 일반 과목 관리에 보면 뭐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다 했고요. 권한 주는 것까지 했고요. 교무자료 수행 관리, 권한 수행 관리에서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영미문학 읽기를 과목 개설 한번 해볼까요? 자, 영미문학 읽기입니다. 얘는 여름 학기거든요. 여기 여름 학기가 안 보이죠? 그러면 학교 정보에 우리가 지금 수업입니다. 교육과정이니까 기준연도를 굳이 기준연도의 교무학기를 1학기로 돌릴 필요 없이 수업 학기만 2학기로 돌리시고 저장한 다음에 교육과정의 과목 개설 관리, 일반 과목 관리 그러면 이렇게 여름 학기로 조회가 됩니다. 뭐 이건 꼭 공동교육과정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자, 보겠습니다. 영미문학 읽기는 2학년 자료이네요. 그러면 이제 일반 과목 관리 한번 가볼까요? 과목 개설 관리에 일반 과목 관리 갑니다. 여기서 2학년 그럼 이렇게 해서 과목 개설하면 짠 영미문학 읽기가 이렇게 뜨네요. 자, 수학실로 매칭을 해줍니다. 저장. 교무자료 승인 관리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테고, 자, 기시는 1번, 2번 모란꽃 박솔 이 학생들을 연결해 주면 되네요. 자, 수강학생 편성
예, 1번, 2번 올리고요. 그 다음 타교생 2학년 2반 조회 없네요. 1반 조회 해볼까요? 지금 보면 우랑꽃 박솔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기 한번 가볼까요? 학적 메뉴에 가보겠습니다. 학적 메뉴에 타교수강생 관리, 타교수강생 등록. 모란꽃 박솔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예, 모란꽃 박솔 학생이 있습니다. 2학년. 얘들 편성을 아하, 안 보이는 이유가 있었네요. 학적 반영을 안 했어요. 자, 승인 요청은 결제 상태 완결 났네요. 그러면 학적 반영만 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교육과정으로 가겠습니다. 예, 교육과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럴 때는 저렇게 찾아가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아셨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가 실수한 보람이 있죠. 자, 올리고요. 타교생 2학년 모란꽃 박솔 학생을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저장 눌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강학생을 이렇게 편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학기는 1학기의 편성, 2학기는 수업학기를 2학기로 돌려놓고 편성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나가 볼까요? 권한을 주려면 아까처럼 예, 교무자료 권한 승인 관리인가 뭔가 그거 교무자료 권한 승인 관리 맞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아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교무자료 권한 승인 관리 조회 교과목을 선택하시면 교과목에 관한 게 나옵니다. 이게 나한테 권한을 주는 건 아니죠. 이게 내가 이 작업을 했으니까 말 그대로 끝까지 내가 권한까지 내가 관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결제하고 나면요. 이제 이 선생님은 그 해당 지도 교과에 대한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자, 내려가 볼까요? 겸임된 타교교사가 교육과정 메뉴에서 교사 명단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시스템 관리에서 사용자 관리에서 발령 전 임시교원 등록 한번 볼게요. 시스템 관리에서 이미 우리는 다 있어서 사용자 관리에서 발령 전 임시교원 등록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 다음 사용자 가족이 사용자 아이디가 J10TCH00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강학생 편성하는 것도 제가 은근슬쩍 쭉 했어요. 네. 이렇게 쭉 편성했습니다. 그죠? 네, 여러 학기에 대한 동일한 수강 편성. 무학년제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무학년제 얘기가 뭐가 해당이 될까요? 교육학이 우리는 1학년 애들이 들고 타교에서는 2학년 아이들이 듣네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교육학은 교양 과목이라서 성적 산출 대상은 아니에요. 이렇게 편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여기만 보고 갈까요? 서로 다른 학년을 무학년제로 수강 편성해야 할 경우 주로 상위 학년에 수강 편성을 하며 2015 교육과정은 상위 학년, 하위 학년 구분 없이 같은 학년에 편성하여 운영하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1, 2, 3학년의 성적 처리 유형이 어떻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 없이 같은 학년에만 편성하라는 얘기예요. 1, 2학년이 같이 수업 들어요? 그러면 1학년에다만 편성하든지 2학년에다만 편성하든지 뭐를
수강학생 편성 뭐 괄호 열고 성적 탭 말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내려보겠습니다. 자, 시간표 등록. 아,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필요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공동교육 과정에 항상 시간표 등록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지역 연합형으로서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시간표를 활용하는 게 이게 특정한 기간에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 공동센터 공동십수에 이루어지는 공동교육의 경우 거점 학교 학생들의 출결 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동실습소라고 얘기하면 주로 이제 특성화고 얘기잖아요. 특성화고에서 공동교육과정 운영한다 그러면 결국 실무 과목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실무 과목 안에는 뭐가 있나요? 능력단위라는 게 있어요. 그럼 능력단위는 어떻게 이수시간을 따지냐? 바로 시간표와 출결을 기준으로 해서 이수시간을 따지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수시간을 따질 수 있으면 누가 거점 학교 학생들에게 바로바로 그 성적과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수사항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 어떻게 움직이는가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도 있죠. 자, 보시면 시나리오 해가지고, 네. 연삭가공 과목을 B교의 기계과 3학년과 A고등학교 기계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5월 24일이랑 28일 기간 동안 한대요. 자, 여기서는 실제로 이 기간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한 차씩 이루어진다라는 걸 같이 해봐야겠어요. 아이고. 자, 그럼 이제 B고등학교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표를 쓸 교과목을 개설을 해보겠습니다. 과목 해설 관리, 일반 과목 관리, 여기서 조회하고요. 공동실습소라고 하나를 만들까요? 그러면 공동실습소라는 거를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강의실을 먼저 가서요. 조회해서 주간에 강의실 코드는 자동 체분됐고 선생님 영어실 수학실 어디 갔을까요? 자, 여기는 다른 학교예요. 예. 그래서 없는 겁니다. 공동실습소 정렬 순서는 뭐 세 번째 하죠. 여기서는 1, 2, 2로 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저장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과목 관리에 가서 공동실수도 과목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에 가서 과목 개설 관리에 가서 일반 과목 관리 자 3학년 3학년 실습 과목 자 과목 개설 여기서 0072 기계의 공동실습소에서 하겠다. 다음 자 그럼 실무 과목 안에 있는 능력 단위는 이렇게 강의실별 또 능력 단위별 설정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삭과정과 도면 분석 뭐 공동실소라는 강의실은 변함이 없을 테니까 유창 해보시죠. 추가죠. 추가를 해야 되겠죠. 선택 추가했고요. 그러면 도면 분석에 대해서 추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저장 자 역시 권한을 받아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다음 이거는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이게 항상 좀 아쉽긴 한데 끝났으면 다음이 아니라 완료 버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강의실을 확인했으니까 수강학생 편성을 하겠습니다. 자, 연사가공 해가지고 연사가공에 대한 거는 누가 보도록 한가요? 그래서 3학년 일반 그러면 3학년 일반 전체가 입소됐고요. 그 다음 타교생이 입소가 되었습니다. 6명. 다음 자, 이렇게 다 올렸죠. 그럼 저장. 아, 미편성 인원이 되네. 지금 본교만 집어넣었잖아요. 타교생도 집어넣어야죠. 자, 이렇게 다 올렸습니다. 저장. 네,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능력자인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온라인 공동 거점센터에서 하루에 1시간만 수업인 경우에는 시간표를 어떻게 등록해야 되느냐? 1시간만 등록을 해서 기초시간표에 그 강의실에만 반영하시면 돼요. 다만 공동교육과정과 일반 정규교육과정, 다른 정규교육과정의 강의실이 서로 충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짜리 강의실이 걔들을 다 덮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연사가공에 대한 시간표를 등록해 보세요. 이게 시간표 관리. 여기서 기초시간표 관리. 저는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년은 몇 학년으로 하냐면 3학년으로 해야죠. 공동실습소니까. 3학년 딱 주간에 맞춰서 1학기에 특정한 주간에 온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반을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5, 6, 한번 볼까요? 7까지가 아니고 7, 4네요. 7, 4. 그래서 7, 띄워넣기 아니죠? 어쨌든 2주에 일주에 거쳐서 집중 이수를 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17시간 다 됐네요. 그러면 이제 얘도 17시간으로 맞추면 되겠죠. 7교시 계속 갑니다. 그리고 금요일 네, 아직 15시간이나 남았네요. 아니 15시간 이제 앞으로 2시간만 더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 시간표를 편성하는 거예요. 두 개의 능력 단위를 꽉 채워줬죠. 몇 시간씩? 17시간씩 저장합니다. 그럼 저장이 됐으면 기초시간표 검증 및 반영을 해야 돼요. 이거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기존 시간표를 덮어 쓰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기초시간표 검증 및 반영에서 반을 선택하고 학년과 반을 선택해야 되겠죠. 네. 3학년에 공동실습소 교과목만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날짜 정해서 그리고 반영 눌러주시면 해당 강의실에 대해서만 시간표가 세팅이 되지. 왜냐하면 여기 반을 세팅해 놨잖아요. 예, 여기 보면 공동실습소라는 반을 세팅해 놨으니까 그거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수강생 편성하고 출석부 하는 것. 실제로 출석부를 운영한다면 이렇게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상입니다.